여러분 절대 이것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혈관이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가 10년간 4만 2천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50대 심근경색 환자의 87%가 단 하나의 공통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공통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 아무 의심 없이 해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 습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50대인데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 이제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습니다. 혈압이 경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만 들으셨는데 갑자기 큰일이 터져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건강검진을 받고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혈관은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중해 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상의 원인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해석해드리는 혈관 혈액 전문 상담 약사 정영입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혈관 건강을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혈관 문제로 쓰러지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호를 몰랐던 겁니다.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그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그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혈관이 망가지는 진짜 구조와 당독소의 무서운 진실. 둘째, 아침마다 하는 그 습관이 왜 혈관에 치명적인지. 셋째, 혈관을 되살리는 운동의 과학적 원리. 넷째, 자는 동안 혈관을 회복시키는 수면의 힘. 다섯째,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의 진짜 힘. 이 5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혈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혈관을 단순한 파이프처럼 생각하십니다. 파이프에 기름때가 껴서 막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뭘 먹으면 혈관이 뻥 뚫리느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메가3, 폴리코사놀, 레시틴, 마늘즙, 양파즙, 혈관 청소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영양제를 한 봉지 가득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다고 해서 먹고, 저것도 좋다고 해서 먹고,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혈관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혈관의 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3겹의 구조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가장 안쪽에 내막, 중간에 중막, 바깥쪽에 외막. 이 3겹이 따로따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올려 보세요.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죠. 어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내막이 먼저 상처를 입게 되면 중막이 그 충격을 더 많이 떠안게 됩니다. 중막이 굳어져 버리면 외막이 그 부담을 안으면서 전체가 함께 무너져 버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혈관은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이 잘 흐르고 근육이 잘 쓰여지고 든든하게 받쳐줘야 전체가 함께 살아납니다.
혈관 청소를 해준다는 음식 하나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 용어로는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는 AGE라고 합니다.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어서 생긴 아주 끈적끈적한 찌꺼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탕 시럽을 프라이팬에 오랫동안 끓이면 어떻게 되나요? 갈색으로 변하면서 끈적끈적해지죠. 캐러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당독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혈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관 벽 안쪽은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따라 당독소가 흐르면서 이 벽에 달라붙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당독소가 조금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끄러웠던 혈관 내피가 끈적끈적한 테이프처럼 변합니다. 고속도로가 갑자기 끈적끈적한 테이프로 덮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차들이 달리다가 계속 걸리고 막히고 사고가 나겠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혈전이 생겨서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 내벽이 약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2배 높아집니다. 10명 중 3명이 아니에요. 위험이 3.2배라는 건 정상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음식을 즐기시나요? 달달한 음료나 빵, 케이크, 과자, 떡볶이, 밥이나 면 위주의 식사, 야식이나 늦은 시간 식사,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단 것이 먼저 당기시는 분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안에서 당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독소가 특히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당독소는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당독소는 몸 안에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쌓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혈중 당독소 수치가 높은 분들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은 분들에 비해 2.7배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당독소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당독소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당독소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식사 순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두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마치 그물망처럼 작용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더 늦춰줘요. 맨 마지막에 밥을 먹는 이 순서만 잘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들고 당독소도 적게 생성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당뇨 전 단계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식사 순서만 바꾼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아졌습니다. 29%입니다. 순서 하나 바꾼 것만으로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가 다르면 혈당 반응이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당독소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튀기고 볶고 구운 음식은 당독소를 아주 많이 만듭니다. 삶고 찌고 데친 음식은 당독소를 훨씬 적게 만들어요. 음식이 갈색으로 변할수록 노릇노릇하게 구워질수록 당독소가 많다고 기억하세요. 치킨, 삼겹살, 갈비, 전 맛있지만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드신다면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김오우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셨어요. 그게 익숙하셨으니까요. 이 내용을 아시고 나서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 딱 이것만 바꾸셨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28에서 106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하니까 더 놀라셨다고요. 돈 한 푼 안 들었습니다. 약도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빵이나 과자 한 조각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침을 거르거나 아주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점심에 갑자기 많은 양을 먹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심하게 올라갑니다. 아침을 드시는 것이 하루 전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계란, 두부, 된장국, 나물 반찬. 우리 전통 한식이 답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음식이에요. 옛날 방식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공통습관 기억나세요?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서 심근경색 환자 87%가 공통으로 갖고 있던 그 습관.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 커피입니다. 이걸 들으시고 에이, 커피가 뭐가 나빠요? TV에서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커피에 항산화 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공복에 아침에 마신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커피의 핵심 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비상 대응 시스템이에요. 위험하다, 긴급 상황이다, 빨리 반응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켜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달아나거나 싸우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신 후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뒷목이 뻣뻣해진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혈관이 수축하는 반응입니다. 젊은 분들은 혈관 탄력성이 좋아서 이 수축 반응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50대 이상 분들께는 이 수축 반응이 훨씬 더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몸 안의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피가 진해지고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가 이미 좁아진 혈관을 흘러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공복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몸 안의 수분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 하루 중에서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피가 가장 진하고 끈적한 그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더 빠져버리고 교감신경은 확 켜지고 혈관은 더욱 수축합니다.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에서 혈관이 가장 좁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침 시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메이오 클리니크 연구에 따르면 오전 6시에서 12시 사이에 심근경색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40% 높습니다. 이 취약한 아침 시간에 공복 커피를 마시는 건 혈관에 2중, 3중의 부담을 주는 겁니다. 혈관 입장에서 보면 아침 공복 커피는 절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만성탈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60% 이상이 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몸 자체의 수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를 매일 마시면 만성탈수 상태가 됩니다. 만성탈수 상태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물만 마셔도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갈증을 자주 느끼는데 물을 마셔도 해소가 잘 안 되는 느낌, 오후가 되면 심하게 피곤한 느낌,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는 느낌.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이미 만성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매일 아침 공복 커피를 드시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사실 혈관 입장에서 보면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끊기가 정말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커피는 맛도 있고 향도 좋고 이미 습관이 된 분들께는 아침에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시는 시간만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나서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혈관에 주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에 대신 드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짜게 먹는 게 건강에 나쁘지 않냐고요. 짜게 먹는 것과 소금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소금을 아주 조금, 내 입맛에 맞을 정도로만 넣으세요. 짠맛보다는 약간 간이 있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왜 소금물이 좋을까요? 소금에 있는 전해질 성분이 몸 안의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말라버린 혈액을 아침에 가장 먼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만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소금이 있으면 물이 세포 안에 더 잘 머물게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촉촉하게 풀어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혈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의사 선생님께 나트륨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시작하세요. 65세 이효호 선생님은 20년 동안 아침마다 빈속에 아메리카노 2잔을 드셨습니다. 오후 되면 늘 심하게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도 자주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이게 당연한 줄 아셨던 거죠. 소금물로 바꾸신 지 딱 2주 만에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혈관을 망치는 2가지 최악의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당독소를 만드는 식습관. 둘째, 아침 공복 커피. 이 2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혈관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혈관을 적극적으로 되살리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습관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에이, 또 걷기야. 이런 생각 드셨죠? 저도 압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는 오늘 걷기를 단순히 운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가 혈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빠르게 걸으면 피가 평소보다 더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면 혈관 안쪽 벽을 피가 계속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혈관 내피 세포에 특별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을 전다능력이라고 해요. 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요즘 피가 많이 다니네. 길을 더 넓혀야겠다. 그래서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자극을 받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예요. 이 산화질소가 충분히 분비되어야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혈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쓸 일이 없네. 길을 좁혀야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소파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줄어들면서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들에게 4시간 동안 앉아 있게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혈관 내피 기능이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4시간만 앉아 있어도요. 그런데 그 중간에 10분씩만 걷게 했더니 혈관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겨우 10분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심혈관 사망 위험이 28% 낮아졌습니다. 150분을 7로 나누면 하루 21분입니다. 하루 20분이에요. 고작 20분입니다. 걷기 운동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힘들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것이 중강도 걷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되 숨이 살짝 차는 느낌이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효과가 줄어들어요. 약간 숨이 찬다, 그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걷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특히 식후 30분 걷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면서 동시에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 앉는 대신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혈관의 나이를 바꿉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방 안에서 제자리 걸음도 됩니다. 마트 같은 실내에서 걸어도 됩니다. 핵심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없습니다. 편한 신발 하나면 충분합니다. 혈관을 살리는 두 번째 습관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줄어버리면 혈관도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혈관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근육들이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아래로 내려간 피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을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리까지 내려오는 건 쉬워요.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오거든요. 문제는 다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올려야 하잖아요. 이때 다리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고 정맥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래 서 있으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혈압의 변동폭이 커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의 심혈관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강해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운동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스장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TV 보시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해보세요. 엄청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근육들이 혈관 펌프 역할을 하는 바로 그 근육들이에요. 두 번째, 벽 잡고 스쿼트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살짝 짚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무릎이 발끝 너머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10번 반복합니다. 세 번째, 까치발 들기입니다. 서 계신 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10분, 일주일에 3번,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71세 박오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고혈압 약을 드셨고 다리가 잘 붓고 손발이 차셨습니다. 매일 3, 4km씩 걸으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힌다고 하셨어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3년 전부터 저녁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15번과 까치발 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압약 용량이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1년 후에는 손발이 따뜻해지셨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70대 같지 않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은 약으로만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육이 받쳐줘야 오래 갑니다.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 때 꼭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무조건 힘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효과가 있다고요.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거든요. 적당히, 규칙적으로, 꾸준히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루 1시간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세 번째 습관은 수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는데 혈관이 왜 안 좋아지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혈관은 운동할 때만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충분하고 깊은 수면이 없으면 운동과 음식 관리를 아무리 해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렇게나 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잠을 잘 못 잔 다음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진 것 같은 느낌. 더 쉽게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상하게 단 것이 더 당기는 느낌. 이것이 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코르티솔 증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과 7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그룹을 10년간 비교했습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은 고혈압 발생률이 35%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더 높았어요. 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혈관에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낮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심장이 잠자는 동안 박동수가 줄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회복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관 내피 세포도 낮에 쌓인 손상을 복구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탄력성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혈관은 쉬는 게 아니에요. 활발하게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것들이 증가합니다. 혈소판 응집 능력이 높아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도 필수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자는 동안 뇌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뇌척 수액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이 노폐물 중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잠을 잘 자야 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뇌.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먼저 수면 건강부터 챙기세요. 영양제보다 수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밤 11시 이전에 주무세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자정 전 수면의 질이 가장 높습니다. 11시가 넘어가면 이 황금 수면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둘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화면의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잠드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청색광 때문에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셋째,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서서히 식히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입니다. 혹시 발이 차서 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 정도 하고 주무시면 훨씬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하시던 방법이에요. 거기에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68세 최오호 선생님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셨습니다. 새벽 1, 2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다가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계속 졸리고 혈압도 들쑥날쑥했어요. 11시에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족욕을 하고 11시 30분에 주무시는 루틴으로 바꾸셨습니다. 3주 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오후 혈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유튜브보다 수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수면은 공짜 혈관 치료입니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음식으로 혈관을 되살리는 진짜 방법입니다. 앞서 당독소를 만드는 나쁜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실제로 도와주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혈관을 청소해주거나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마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나물에도 고기 구울 때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니크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8mHg 낮아집니다. 혈압약 하나의 효과에 버금가는 수치예요. 마늘은 생마늘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이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 드셔도 됩니다. 익혀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마늘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으니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늘을 특히 싫어하셔서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드시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이런 생선들이에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를 생각하시는데요. 비싼 영양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등어 한 토막이면 충분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대한심장학회는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는 분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의미 있게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항상 구하실 수 있어요. 찜으로 드셔도 좋고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조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세요.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것들이에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량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을 오므려서 잡히는 양이요.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집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드시기 딱 좋습니다. 오후에 출출하실 때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과자의 당독소 대신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는 볶지 않은 것, 소금을 치지 않은 것이 더 좋습니다. 마트에서 구우신 것보다 날것으로 파는 견과류를 고르세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렸으니 꼭 줄이셔야 할 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식품들이요. 이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제와 각종 첨가물이 혈관 염증을 일으킵니다. 완전히 끊으시기 힘들다면 한 달에 2~3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술입니다. 술이 혈관에 나쁘다는 건 이미 아시죠? 특히 매일 마시는 음주 습관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간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일 한두 잔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물입니다. 물은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혈관 건강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관 내피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1.5에서 2리터가 권장됩니다. 물 한 잔이 200ml니까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예요. 많아 보이지만 식사할 때 한 잔, 식후에 한 잔, 오전에 2잔, 오후에 2잔. 이렇게 나누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급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나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혈관에 더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소금물이 가장 좋고 그냥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 66세 정오오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혈압도 있으시고 콜레스테롤도 높으셔서 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싶으신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마늘은 이미 많이 드시고 있으셨어요. 한식을 좋아하셔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고등어나 꽁치 2번 드시기,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드시기, 이 2가지를 추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고 혈압약 1가지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줄이셨습니다. 음식 2가지 추가했을 뿐입니다. 우리 전통 한식에 이미 혈관 건강의 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 마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드시던 음식들이에요. 현대에 들어서 이것들이 라면, 과자, 가공식품으로 바뀐 게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돌볼 여유가 없으셨죠.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시면서 밥심 하나로 버티셨던 우리 세대입니다. 회사에서, 밭에서,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는 잘 압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건강을 챙길 때가 됐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죠? 가족들에게 든든한 어른으로 오래 남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혈관을 망치는 나쁜 습관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독소를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달달한 음식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음식들을 줄이세요. 그리고 식사 순서를 채소부터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꾸세요. 오늘 점심 식사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 아침 공복 커피입니다. 혈액이 하루 중 가장 끈적한 그 시간에 혈관을 더 수축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아침 공복 커피 대신 따뜻한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좋은 습관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산화질소를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식후 30분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2번째,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잡고 스쿼트, 까치발 들기, 이 3가지를 10분씩만 하세요. 혈관을 받쳐주는 근육을 지킵니다. 3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스마트폰을 잠들기 1시간 전에 내려놓으세요. 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들이세요. 혈관에 좋은 음식이 3가지 있었습니다. 마늘 등 푸른 생선, 견과류, 그리고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실 건가요? 아침 소금물을 시작하실 건가요? 저녁 산책을 시작하실 건가요? 어느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세요. 하나가 쌓이면 둘이 됩니다. 둘이 쌓이면 셋이 됩니다. 그게 바뀌면 여러분의 혈관이 바뀝니다.
혈관 청소를 해준다는 영양제나 약을 드시는 것보다 이 습관부터 먼저 바꿔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주 정도만 실천하셔도 이미 내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분들이 달라 보인다고 하실 거예요. 혈관은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요. 사람마다 혈액의 상태나 생활 리듬, 스트레스의 정도, 복용하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혈관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을 바꿔봐도 한계를 느끼거나 좀 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싶으시다면 혈관 혈액 전문 상담 약사인 저와 상담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혈관 관리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손주들 곁에서, 가족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최대한 답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명쾌한 해답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상의 원인을 명쾌하게 해석해드리는 혈관 혈액 전문 상담 약사 정영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